뭐 한 2억 5천 정도의 경매로다가 한 3억 5천짜리 땅을 2억 5천에 가져왔고, 그리고 설계 비용, 뭐 세금 뭐 이렇게 해서 건설비는 4억 5천 정도 해드렸고, 그래서 한 7억대, 7억 5천 정도 수준으로 저기 상가주택을 지었는데, 지금 그 상가가 오산에 있는 뭐 양산동에 있는 상가인데 지금 시세가 대략적으로 10억 정도 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월세를 대략 합쳐서 한 300 정도를 받고 있고, 그리고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뭐 수익률은 대충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잘 한 것 같아요. 초보자 치고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정도로. 근데 보면은 이제 팔고서 나올 때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7억 5천에서 사서 10억에 팔게 되는 거니까 수익률이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월세 받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팔고 나올 때 수익률이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제 팔고 나올 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구도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다가 짓는 거고 1층이 그냥 저기 주택인 것 뿐이니까 다가구도 뭐별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쪼개기 같은 거 혹시 이게 불법이긴 한데 그냥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쪼개기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네네네. 네, 설명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요? 네네. 아니,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다가구로다가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어떤 택지고 그 조례에서 뭐 이렇게 뭐 5가구만 지어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3층으로 지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50만 원, 50만 원 월세를 뭐 이렇게 받는 상황이에요. 뭐 주인 세대가 이렇게 살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짓는 게 딱 정석이거든요. 근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이렇게 허가를 다 받고 이렇게 준공을 내고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걸 왜 했냐면은 뭐 50만 원 해서 20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50만 원 쪼개면은 25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4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뭐 2배, 3배 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서울이나 뭐 신림동 이런 데서는 이거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이제 다 짓고서 막 이렇게, 그래서 뭐 고시촌이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거라서 저는 근데 불법적인 거는 조금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편법으로 다 조금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지금부터는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삼아서 알게끔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상가주택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중간에 한번 받을까요? 질문 없으면은 프라자 상가로다가 넘어가겠습니다. 프라자 상가는 마찬가지로 뭐 땅을 산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경매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그냥 받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LH가 아니더라도 뭐 경기도시공사, 뭐 수자공사 뭐 이런 곳들 이제 공기업들이 하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장안첨단 산업단지라고 저쪽에 조합 쪽에 있는 땅을 하나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을 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계약금만
계약금 5%에 중도금 5%하고 5년 정도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 거래된 거 보니까 제가 한 160 정도에 받았는데 옆 땅을 보니까 한 260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좋냐 하면은 LH는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차피 좀 초보자용이고 좀 이런 내용들 조금 중간에 해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LH는 보통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낼 때 3년이 걸려요. 근데 아까 말한 경기도시공사에서 5년짜리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그건 약간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5년까지 그냥 쭉 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좋냐면은 LH에다가 예를 들어서 5%나 10%의 계약금을 딱 넣었어요. 땅이 20억짜리예요. 2억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사실 뭐 중도금을 내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이제 업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물어보면 업자는 다 연체를 시키거든요. 연체를 시키면은 이 연체금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큰 금액이에요. 사실 3년 동안 연체시키면은 이게 뭐 20억짜리 땅이니까 뭐 2억씩 막 나오고 해요. 뭐 싸게 나오면은 뭐 1억씩 나오고 하는데 건설업자들은 이거를 그냥 땅값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대부분을 연체를 시켜서 가고요. 그러고 3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동네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약금만 걸어놓고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좀 더 뭐 제가 명함도 다 드렸고 하니까 방법적인 거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LH나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 잘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할 만한 곳을 알려드리자면은 태안삼지구 요번에 우미린인가 그 아파트 분양할 거예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지는 그런 정도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화성분들이 아니고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네네. 태안 삼지구 어딘지 잘 몰라요. 태안 혹시 지역이 어디예요? 대구는? 경기도요. 네. 어디? 김포예요. 윤건능 혹시 아세요? 윤건능? 윤건능 옆에 이렇게 저기 윤건능에서 안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까지 이제 이렇게 지구 단위로 이렇게 묶여갖고 하는데 좀 주목받고 있지는 않아요. 뭐 병점 아이파캐슬이나 아니면은 뭐 공단이지고 뭐 송산 그린시티, 뭐 동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태안삼지구는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지는 개인 이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건설사나 아니면은 뭐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 개인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약간은 주목받지 않은 땅들을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호매실에 일반 상업지를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살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투자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5명 이렇게 해갖고 뭐 건물을 올리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뭐 홈플러스 옆에 있는 땅들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홈매실 한번 가보시면은 제일 중심지에 있는 그런 땅들인데 그게 지금은 2천만 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이미 거의 다 지었고요. 남아있는 땅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권에 있는 상업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네,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용도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생이라는 게 있는데 근생은 뭐 60에서 300, 뭐 일반 상업지는 뭐 80에서 700,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용적률 건폐율이 나오는데
그냥 뭐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런 거 그냥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알 필요 없고 그냥 60에서 300, 뭐 80에서 700 그러면은 뭐 당연히 건폐율이 100 이하니까 뭐 그렇게 그냥 뭐 굳이 뭐 이거 두 개 다 알 필요도 없이 그냥 60에 300이면 뭐 어느 정도 짓겠구나, 뭐 80에 700이면은 크게 짓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전이랑 같게 설계사를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300평을 했을 때 2,000에서 3,0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산대역 앞에 프라자 상가를 땅을 20억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그 땅이 지금 최근에 옆 땅이 팔렸는데 40억이 넘게 팔렸어요. 그게 불과 한 3, 4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땅 매입 시기는 계약 기간은 계약 날짜로 따지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랬고 거기다가 철골 판넬로다가 약간 공장 짓는 그런 철골 판넬 같은, 근데 상가에서도 조금 싸게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뭐 징크 판넬이나 이런 걸로다가 벽돌 건물 아닌 그런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지었던 적이 있는데 건축비는 아꼈어요. 한 2, 3억 정도, 3, 4억 정도 아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월세를 받을 때 남들이 200 받을 때 150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층으로 저는 졌는데 한 층을 더 올렸어도 뭐 건축비는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그래서 한 층 더 올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짓고 나면은 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크게 지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처음부터 또 너무 위험스럽게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서 뭐 처음에 할 때 좀 전략을 잘 짜서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는 한 7억 정도가 들었고 세금이랑 뭐라기는 해서 한 30억 정도가 들었는데 최근에 뭐 이게 판매가, 그러니까 매매가는 아닌데 뭐 부동산에서 한 6, 70억 정도에 팔아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갖고 가면은 계속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약 1,600 정도 월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은행 이자로다가 16억 정도 받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3.5% 정도 받아서 한 500 정도 이자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대 이자를 받아서 한 350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한번 따져볼게요. 뭐 30억에서 16억이 대출이고, 그리고 보증금이 합계가 한 5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일단은 10억이 채 안 들었잖아요. 9억 정도. 네네. 9억에서 이제 요거 그러면 요걸로 수익률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수익률은 제가 갑자기 계산하면 좀 어렵고 이따가 계산하는 거 한번 할게요. 그래서 9억 정도 들었고 거기서 이제 1,600만 원이 월세가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이자가 350 나가니까 이제 뭐 1,250 수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다가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건설을 하면서 임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에 100% 의존을 하면은 조금 힘들거든요. 뭐 10억 가까이 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니까 조금 싸게 맞추더라도 건설을 하면서 부동산에다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임대 맞춰주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심리적으로 한 2-3개 정도만 맞춰지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시는 분들 뭐 1층 뭐 11칸 만들고 2층 뭐 5칸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3층도 몇 칸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한 2-3개만 맞추면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근데 지금 뭐 보면은 뭐 10억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옆땅에는 제가 땅을 사놓고 괜찮아서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친구가 당연히 돈 없고 하잖아요. 근데 2명이서 했고,
그 친구들은 저는 약간은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갔는데 그 친구들은 대출을 이빠이 활용을 해서 2, 3억씩 갖고서 두 명이서 30억짜리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모든 게 잘 아다리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땅 대출도 한 15억이 나왔고 이 친구들은 건축을 하면서 대출이 또 잘 나왔고 그 사이에 또 임대도 잘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2, 3억을 들여서 30억짜리를 둘이서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또 딴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건축자금 대출은 뭐 30에서 70%뭐 이 정도 은행마다 좀 공격적으로 하는 은행들이 있고 제가 최근에 알아본 걸로는 뭐 신협, 장안신협 같은 데에서 뭐 대출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새마을금고로다가 맨 마지막에 바꿨는데 뭐 그때마다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은행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처음부터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뭐 10억짜리 뭐 이렇게 건설 자금이 든다 그러면은 1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작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걔네는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뭐 적게 주려고 할 건데 뭐 2억을 달라고 하면은 뭐 1억을 주겠다 계약금으로 뭐 안 되면 뭐 1억 5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1억에 뭐 중도금 2억에 뭐 2억에 이렇게 하면서 뭐 빨리 준다고 좋을 게 전혀 없어요. 이거 돈 주는 거는 최대한 늦게 줄수록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잔금이 남았는데 중공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은 잔금도 딱 날짜에 줄 필요도 없고 하자 그런 것들도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하자 억지로라도 잡아갖고 잔금 조금씩이라도 남겨두면서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약간 밀당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분양 상가 얘기도 하고 큰 프라자 상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혼자 개인으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자가 아니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단 2에다가 6층짜리 건물을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는데 혼자 안 하고 7명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공장을 뭐 여기 모임이 공장이잖아요. 근데 공장을 지을 때 큰 금액이 들면은 혼자서 못하니까 이렇게 리더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장마님 같은 분이 리더가 돼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좀 정직하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착하게만 해서는 또 안 되고 기술적으로 또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주업이 안경이에요. 이제 와서 이렇게 생소하게 소개를 했는데 주업이 사실은 제가 20대부터 직접 투자를 해왔어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뭐 작은 땅, 농지 같은 거 3천만 원짜리도 사보기도 하고 그러고 뭐 아파트 1억짜리, 뭐 9천만 원짜리 아파트 이런 것도 사보기도 하고 뭐 빌라는 제가 좀 안 좋아하지만 빌라도 막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작은 상가들 이런 거뭐 인장 같은 것도 많이 나가보고 그러는데 뭐 경매로다가 뭐 수십 번 참여를 했는데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과물들이 뭐 20대 때 많지는 않았지만 20대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본업에서 내 가게를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분양상가들도 많이 찾아가서 뭐 임대는 얼마고 뭐 분양가는 얼마고 막 흥정도 해보고 안 살 거지만 막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돈이 1억밖에 없었는데 뭐 대부분 상가들 가면은 보증금이 저는 안경 이거 한 2개만큼 크기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로다가 한 건데 그 정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 월세를 뭐 최소 500, 뭐 보증금도 한 1억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안 지은 뭐 이렇게 농지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뭐 6개월 뒤에 짓는데 지금 계약하면은 뭐 2천에 200에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평을 계약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잘 계약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경테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막 지인들 다 부탁해서 위탁으로 다 받고 인테리어도 뭐 3개월 기날 납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어렵게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히 결과가 뭐 이게 나쁘지 않았고 그게 기반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경 체인을 하게 된 거는 제가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저 혼자가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동업 관계로다가 2호점, 3호점 이렇게 오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찾아왔는데 내 돈을 안 넣고 그냥 설계만 해주기도 하고 컨설팅만 해주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개 오픈, 20개 오픈, 30개 오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체인 대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상가가 좋은 거구나. 그러고 땅을 살 기회도 어떻게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안경 쪽으로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업을 하면 제가 무조건 리더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프라자 상가를 할 때도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경은 대부분 후배들 그냥 내가 하는데 다 내 말 잘 듣는 그런 후배들이었는데 부동산으로 딱 오니까 자기 돈을 한 2, 3억씩 넣은 사람들이니까 다 축이 다 예민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천씩 넣고 1억씩 넣고 할 거인데 이게 확실하게 리더가 브리핑도 잘하고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설계도 잘 해주면은 그런데도 막 되게 겁나서 계속 이렇게 푸시하고 할 건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작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며칠 전에 첫 사업을 착공식을 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40억에 샀고 그리고 뭐 건축비가 40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이 한 80억 정도가 들었던 상황이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분양할 때 한 2배 가까이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프라자 상가 절대 하지 말아라. 분양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여태까지 강의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약간 뭐 이렇게 장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80억의 원가가 들었고 100억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인들한테 요거보다도 더 싸게 줄게라고 하니까 지금 착공을 한 시점에서 37억을 팔았어요. 계약으로다가 13개가 됐어요. 총 호수가 정확하게 저기긴 한데 31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31개의 호수인데 그 정도 팔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요 수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 수업의 목적은 사실은 저는 강의를 하고 싶었고 좀 제 경력을 쌓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냥 좋은 가격에 나온 거 있으니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달라. 요거 그냥 살짝 얘기하는 거고 사실 안 하셔도 요거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거에 너무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냥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더였는데 제가 5명을 모으고 그러고 2명을 또 누가 데려와서 7명이 되었는데 제가 리더였는데 너무 중압감이 있어서 뭐 건설하는 형이 이렇게 좀 그 역할을 대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나갔던 그런 건데 일단은 리더가 책임지고 혼자 다 이끌다 보면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좀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맡겨놓고 예를 들어서 뭐 공장 할 때도 그렇고 잘 모르니까 공장만 믿고서 그냥 이렇게 대신에 그 리더가 잘해줘야겠죠. 그냥 완전히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건데 그냥 뭐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일단 이게 동업으로 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동업이 뭐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리더를 만들고 그를 믿고 쭉 가거나 아니면 뭐 직접 리더가 돼서 컨트롤을 잘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뭐 부동산 매매 또는 LH에서 분양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담 땅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수의 계약이라는 방법을 제가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LH에서 분양을 받는 방법을 뭐 살짝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공고가 뜨고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하면은 경매랑 같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점역 같은 경우에 저는 병점역 지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후반대부터 이렇게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3,000만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막 경쟁이 붙고 그러면서 어떤 땅은 뭐 3,000만 원에 낙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땅은 뭐 1,500에 낙찰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땅을 수익 계약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제일 빨리 가서 계약을 하는 그거인데 꼭 수익 계약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 있는 땅이 좋은 거고 수익 계약이 나쁜 거고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수익 계약이 딱 발표하는 순간에 가장 첫 번째로 가서 좋은 땅을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공담2에 있는 금생을 받았어요. 330평짜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업자들 중에서 부동산 업자들 중에서 그거를 건축까지 안 하고 뭐 3억 정도 남기고 파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뭐 요즘에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할 때 뭐 3억짜리도 많이 남기고 5억짜리 뭐 10억짜리 요즘에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이 땅은 조금 매력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넘겨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운 계약을 해야 돼요. 안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땅이 있는데 33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주는 식으로 해갖고 3억은 현금으로 따로 밀어주고 뭐 이런 방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뭐 부동산 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 그런 것도 그냥 참고로다가 알으시면 되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땅 샀는데 3억 남겨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금 5%만 낸 상태예요. 10%만 낸 상태예요. 그럼 3억을 투자를 해서 3년 안에 3억을 먹고 나오는 그런 거니까 뭐 100% 수익률 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그냥 있는 거 그냥 참고로다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땅으로 파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뭐 재밌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땅은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되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든 김에 똑같이 330평에 건평 1000평 정도 되는 6층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비가 대략 35억 정도가 들었고요. 뭐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뭐 세금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뭐 별도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지하 주차장 아까 전에 뭐 첫 번째 뭐 작은 플라자 상가 뭐 상가주택 이런 데는 지하 주차장을 파도 대고 안 파도 되는데 이 정도 건물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주차 대수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 5천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그 정도의 설계사 비용이 들어가고요. 건설사는 당연히 이제 이때부터는 뭐 철골 판넬 이런 걸로다가 지을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야 되고 디자인도 예쁘게 선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가 가치에 이제 다 도움이 되니까 조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뺄지 그런 것도 뭐 많이 상의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한 그 종합자들 중에는
설계사도 있고, 그리고 건설사도 있고, 그리고 세무사도 있고 이래서 좀 역할 분담이 좀 있는 뭐 저같이 이렇게 그냥 스터디도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분양을 거기 중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스터디 중에서 한 3명 정도? 3명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보내주면 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옆에랑 비교를 해서 한 30, 40% 싸다는 거 그냥 눈으로 보면 아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대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땅에서는 통상적으로 대출이 50에서 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가대출 땅이면은 이 정도는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는 30에서 80% 정도가 나오고요. 뭐, 뭐 PF나 뭐 이런 거 일으키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위험스럽게는 여태까지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뭐 몇 군데 은행 비교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자 괜찮은데 그렇게 해갖고 그래도 좀 뭐 공격적인 투자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아까 전에 작은 플라자 상가는 전체가 내 거니까 뭐 임대를 다 주는데 여기는 임대보다도 분양이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까 작은 플라자 상가는 수익률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분양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분양으로 다 수익을 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분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건데 이제 지으면서 뭐 마찬가지로 한 몇 개 정도 한 뭐 30% 정도만 분양이 돼도 뭐 안정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진 40%가 됐으니까 되게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그거 이제 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네.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하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해볼게요. 땅 플러스 건물이 44억이에요. 너무 비슷해지는 것 같긴 한데 좀 쉽게 낼게요. 보증금이 4억이고 월세가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요거의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지금은 대출이 없는 상태로 수익률을 내는 방법이에요. 10% 일단 틀린 것 같습니다. 12%. 잠깐만요. 먼저 말씀하시긴 했는데 7%. 네네 제가 그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보통은 44억에서 4억을 빼니까 40억이 투자된 거고 4천만 원이 나오니까 10% 같긴 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익률은 연 수익률을 따지는 거라서 이제 4천 곱하기 12를 하면은 4억 8천 그러면은 40억 투자해서 4억 8천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수익률이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 플러스 건물 33억이에요. 대출이 20억이에요. 보증금이 3억이에요. 월세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자가 500만 원이 나옵니다. 요거 수익률 맞추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 드릴게요. 요게 오타가 난 거라서. 네네. 30%. 요거는 맞추시는 분이 설명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일단 설명까지 한번 그러면 해주시고. 상품은 33억에서 대출하고 보증금 빼면 10억이고요. 아, 네네. 그 월세에서 이자 떼면 2,500이고 1년 12개월로 하면 월세에서 이자 떼는 게 3억? 아니
네네네. 아우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일단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 33억에서 대출이 20억 그리고 보증금이 3억이니까 20억 빼고 3억 빼면은 10억이 투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월세가 3천만 원이 나오고 이자가 500만 원이 나오니까 한 달에 2,500 순수익이고 1년에 3억이 이제 순수익이 되는 거니까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게 딱 타이밍 맞게.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저기 1년에 3억이 나오니까 30%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칠게요.